편의점 하지 마세요. 하루 13시간 근무하고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고 있어요. 얼마 정도를 가져가세요? 300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한번 계약하면 위약금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 저도 밥을 먹고 근무자들도 밥 먹거나 간식 먹거나. 자동차 있으시죠? 예, 있죠. 그거 여기서도 살 수 있어요, 편의점에. 여기서도 살 수 있다고요? 네. 한 달 동안 어디 입원했다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위약 수수료는 얼마 정도씩 되나요? 보통은 1000만 원 단위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오줌을 싸신 고객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의점 위약금도 물면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 위약금을 못 내니까 폐업을 하고 싶은데 폐업을 하려면 위약금을 내라 그러니까 남은 4년을 그냥 울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티기 싸움? 저는 편의점을 어서오세요. GS25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산 쪽에서 GS25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경영주라고 합니다. 편의점 운영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 점포는 5년차 하고 있고요. 제 고향인 강원도 양양군 쪽에서 한 5년짜리 점포를 또 4년 정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운영 경력은 토탈 지금 9년차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누님이 세븐일레븐 운영하셨는데, 누님 가게에서 한 2년 정도 매니저로 일한 경력까지 하면 편의점 경력은 11년, 운영은 9년차.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15년에서 막 20-30년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보통 이 편의점 운영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일반 회사에서 근무 한 9년, 10년 정도 하다가 수도권 쪽 생활 접고 이제 고향에서 생활하려고 강원도 속초 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안산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 편의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13년 전쯤에 이제 고향에서 내려가서 살려고 내려갔는데, 그 타이밍에 저희 누님이 세븐일레븐 오픈하셨어요. 그쪽에 다른 일자리도 좀 없고 이러다 보니 거기가 관광 지역이라 일반 기업체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일을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 누님이 이제 어차피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보는 게 어떠냐 이래서 야간 업무를 하루에 한 12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발주도 넣고 토탈 업무를 이제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편의점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네요. 편의점은 이제 그 누님 가게를 통해서 일을 하고 배웠지만 편의점을 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 누님 가게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또 하다가 그 수입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편의점은 본부 임차 타입 같은 경우는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임차요? 본부 임차.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본사에서 하고 점주를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랑 임대차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은 한 4,270만 원 정도, 한 3, 4천이면은 본부 임차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3, 4천이면 시작할 수 있으셨다고요? 지금도 4,270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점포 평수랑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다른 일반 자영업을 한다고 제가 가게를 차린다고 생각하면 보통 1억이 넘어가거든요. 네. 뭐 임대차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집기들, 뭐 인테리어 비용, 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네. 편의점은 그런 장점은 좀 있어요. 그러네요. 일반 식당이나 그런 부분들은 최소 비용이 뭐 임대차 권리금까지 포함하면 1억 정도 넘어가잖아요. 기본이 1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편의점은 어찌됐건 본부 임차로 하면은 5천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한 일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저는 임대차 계약을 점주가 하는 점주 임차를 했는데도 한 4천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 그 임대 보증금 자체가 저렴하고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타입별로 좀 틀리고 이제 지역이 시골이냐 수도권이냐 이런 차이들은 있지만, 뭐 저는 본부 임차가 아닌 점주 임차를 한 4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이제 시작을 하긴 했었죠. 그러면은 그 타입별로 지금 몇 개 정도가 있는 건가요? 타입은 크게 나누면은 본부 임차, 점주 임차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또 점주 임차도 뭐 두 가지 타입이 더 있고, 본부 임차도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점주 임차와 본부 임차,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죠? 임대차 계약을 본부가 하냐, 점주가 직접 하냐. 네, 그러면은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주 임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대3? 8대2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본부 임차 같은 경우는 5대5에서 뭐 6대4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는 지금 한 편의점이 몇 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평수로 따지면 15평으로 되어 있어요. 결제됐습니다.
여기는요, 그 사장님 혼자서 그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같이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한 1년 6개월 정도 같이 하다가 이제 아내는 빠지고 제가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운영한 지 한 3년 좀 넘었고요. 아,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루에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23시에 퇴근하니까 하루 13시간 근무하고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24시간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네, 24시간 영업이에요. 요즘 편의점 보면 야간에는 운영 안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처음에 계약 당시에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계약서에 24시간 미영업을 본사하고 이제 점주가 협의가 되면 계약서를 그렇게 쓰면 24시간 미영업을 하게 되죠. 또는 뭐 하이브리드 점포라 그래가지고 새벽 시간에는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이제 무인 영업. 신규 오픈일 경우에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24시 미영업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계약 당시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계약할 때 그게 굉장히 그럼 중요하겠네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알바생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한 8명이었다가 지금 7명으로 줄었는데 7, 8명 정도로 계속 가고 있어요. 알바생들을 7명 정도 쓰면 인건비로 대략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나가는 거예요? 그냥 딱 고정된 그 시간만 쓴다고 하면 한 380 정도 될걸요? 7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달에 380 정도 된다고요? 지난달에는 11월 달 인건비는 거의 한 440 정도 나왔는데 기본 근무 이외에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고향을 내려갔다 온다든가 뭐 상가집을 간다든가 어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근무를 못하니까 대타 근무를 써야 되잖아요. 그 근무가 좀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확 뛰었어요. 일요일날 하루 한 달에 4번만 쉬고 하루에 13시간 주 6일을 꾸준히 한다 그러면 평균 한 최저시급 곱하기 이제 나머지 그게 되니까 따지면 한 380 정도 되고. 그럼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금액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가져가세요? 300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바를 7명에서 8명 근무자를 쓰는 이유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매출이 그렇게 안 나오면 점포 그만두면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계약하면 위약금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도 없고 영업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내가 몸빵을 많이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수익을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인건비 다음으로 지출되는 게 뭐예요?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전기세는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나와요? 올 여름에 제가 6, 7, 8월 달 여름 때 쓴 것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그냥 넘어갔어요. 가장 부담. 인건비 그 다음에 전기세. 그럼 편의점에도 혹시 성수기하고 비성수기가 있을까요? 여름은 성수기고 겨울은 비수기. 겨울에는 날이 추우니까 안 돌아다녀 사람들이.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지나가다 아이스크림, 얼음컵 이런 거 많이 사 드시니까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좀 평수가 작아서 여기 이제 과자하고 라면 재고 남는 거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제 창고는 작아요. 저희는 요거밖에 안 되고 한 평 반 정도 되려나? 그리고 이제 여기가 냉장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워크인이라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재고들이 다 있는 거죠. 들어가서 물건 빠지면 채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게 공간이 돼 있네요. 네, 이제 물건 다 빠지면 이쪽 매대에서 여기다가 채우는 거지, 진열장에. 이 책상은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저도 밥을 먹고 근무자들도 밥 먹거나 간식 먹거나 이제 카운터에서 하면 냄새 나고 저희가 좁고 그래서 카운터에서는 원래 취식이 안 되거든요. 시식 때도 좀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요게 이제 이런 공간은 편의점마다 대부분 다 있는 건가요? 그쵸. 이게 고객 상담실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백룸 또는 창고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좀 창고 사이즈를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실평수를 늘려야 되니까. 네. 물건을 많이 진열해야 돼서. 근데 공간이 이 정도면 몇 평 정도 되나요? 이건 한 평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나요? 네, 더 작은 데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편의점 지금 가서 일하고 있는 친구 있는데 네. 거기는 한 25평, 30평 되는데 네. 저희보다 더 작대요, 백룸. 이걸 백룸이라고 하는군요. 네, 뭐 저희끼리는 백룸이라고도 부르고 뭐 창고라고도 재고 창고라고도 부르고. 와, 근데 여기보다 더 작다고요? 네, 여기 더 작은 데도 있어요. 여기가 주로 사장님이 이제 활동하는 공간이네요? 그렇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13시간 근무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보통 13시간 동안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 여기는 이제 계산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포스에서도 저희가 발주나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발주도 넣고 상품 검색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계산하고, 그리고 담배 진열하거나 이럴 때만 여기 있고, 보통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건 빠지면 물건도 채우고, 네. 아까 저 워크인이라 냉장고 들어가서 물건도 채우고, 백룸 가서도 과자 라면 채우고, 네. 식사할 때는 또 창고 아까 백룸에 있고. 편의점에서 이런 것도 다루고 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편의점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일반 상품이나 담배 이런 것들만 판매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쵸? 자동차 있으시죠? 예, 있죠. 자동차 타이어 어디서 가세요? 타이어요? 그리고 카센터 가서 그냥 사서 직접 장착하시고, 그렇죠. 그거 여기서도 살 수 있어요, 편의점에. 타이어를 여기서도 살 수 있다고요? 네.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타이어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매는 안 되고 렌탈 그 업체하고 제휴 맺어서 네. 타이어 렌탈 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새로운 것들, 이제 일반 고객분들은 모르시는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생활 편의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근무자하고 이제 주인밖에 못 보는 거죠, 화면이니까. 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타이어 렌탈, 넥센 것만 지금 되고, 네. 그다음에 서빙, 큰 식당 같은 데서 요즘에 인건비 때문에 서빙 로봇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쵸. 그것도 판매하고 렌탈도 돼요. 여기서요? 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장례 상담 서비스, 뭐 결혼 정보 업체도 여기서 결혼 정보 업체 가입할 수도 있고, 가전 렌탈도 돼요. LG 거. 지금 네. LG 쪽만 지금 협약돼 있는 것 같고. 편의점에 가면 1+1 제품이 있고 또 2+1 제품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굉장히 이득인 것 같은데, 혹시 점주님한테는 수익이 작아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거를 원가 보전을 본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손해 가는 건 없어요. 점주나 고객 모두가 이제 윈윈을 하는 거니까 많이 판매되는 게 좋죠. 환갑이요? 2004년생부터 구매 가능한 5,700원이요.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편의점에서 뭐 절도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잖아요. 많죠. 그럴 때 그 쓰는 요즘 뭐 안전장치 같은 게 편의점에도 있나요?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야, 다급한 상황이야,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걸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 막 켜고 있는. 그렇죠. 그것들 때문에 이제 긴급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긴급 버튼이 여기 있는데, 요걸 누르면 가까운 이제 그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계된 그쪽에서 신고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동을 하죠. 요거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자동 출동이 되는 거네요. 네네, 긴급 버튼이라고 해서 새로 생겼어요. 하루에 13시간 동안 일하시면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조깅 1시간씩 하고 이러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조깅으로 운동을 하시네요. 매일매일 좀 했는데 지금 추워져가지고 좀 안 한지 좀 됐어요. 왜냐면 한여름하고 한겨울은 솔직히 아무리 의지가 좋다 해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원+1 행사 상품입니다. 5,600원요. 편의점을 하다가 너무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문제로 쉽게 그만둘 수가 있나요? 쉽게는 그만 못 두죠. 그러면 이제 다른 근무자를 뽑아서 일을 해야 되면 인건비대로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딱히 막 마음대로 쉴 수도 없어요. 뭐 한 달 동안 어디 입원했다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보통 그러면 위약 수수료는 얼마 정도씩 되나요? 보통 뭐 계약 기간이 5년 기간, 이제 5년 중에 몇 년 영업하고 몇 년이 남아있냐. 네. 그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거든요. 보통은 1,000만 원 단위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1,000만 원은 넘어가고. (10개인가요) 3만 원요. 지금 가신 분 같은 경우는 택배를 싸신 건가요? 네, 택배 10개. 분은 요즘에 그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식으로 온라인 쪽에서 판매하는 거 많잖아요. 네. 그거 하시는 분 같아요. 혹시 편의점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 가게 와서 오줌을 싸신 고객이 생각이 나요. 오줌을 쌌다고요? 예. 손님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저 뒤쪽에 매대를 이제 가시길래 저는 여기 CCTV가 있어서 CCTV를 보면서 네. 그 있었는데 잠깐 이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라면이랑 과자 있는 매대 쪽에 이제 다 팔려가지고 재고가 없어서 이렇게 비어있던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소변을 보고 계시다. 남자 손님이었는데 뭐 경찰도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뭐 본인은 만취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만취는 아니고 뭐 누가 편의점 와가지고 매대에다 오줌을 싸게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혹시 미성년자들이 와서 담배나 주류를 이렇게 사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죠. 저희는 철저하게 검사해서. 저희는 무조건 어려 보이면 막 30대 초반까지 검사한 적도 있어서. 저희 근무자가 약간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고 네. 그 손님이 사정을 하더라고. 제발 검사 이제 안 하시면 안 돼요? 저 벌써 6번, 7번 보신 것 같은데.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이 팔렸을 경우에 과태료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담배 판매 걸렸을 경우에는 이제 담배만 판매 영업 중지니까 담배만 가리고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과태료 내고. 근데 아마 술이 판매가 되면은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아예 가게 문을 이제 뭐 한 달 영업 정지라면 문을 닫아야 되고. 편의점을 이제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편의점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의점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생각보다 힘들어요. 어떤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쉽게 생각하고 도전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투자금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좀 더 좋은 점포를 얻을 수도 있고, 투자금에 따라서 좀 향방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른 분들보다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창업을 해도 어느 순간에 경쟁점이 들어와 있고, 네. 그러면 매출이 하락하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솔직히 5년, 10년 뒤에 상권이 어떻게 바뀔지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적은 투자금으로 특별히 몰라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편의점이다 이렇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뛰어드시는데, 한 번 계약하면 4년, 5년이거든요. 네. 근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저것 계산을 정확히 안 해보시고 오픈을 하시면 한 1, 2년 지나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폐업을 하게 되면 위약금도 물면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 위약금을 못 내니까 폐업을 하고 싶은데, 폐업을 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남은 4년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알바 없이 두 분이서 막 두 분이서 한 점포도 있었고, 그 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리스크는 최대한 없애고 들어가야지 그나마 좀 버틸만 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티기 싸움? 저는 편의점을 접을 거예요.